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걱정 때문에 시민들의 일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을 피하고 외출조차 부담스러운 모습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 친화적 도시 개발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부천 대장신도시 관계자들도 참여했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오갔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29일 오전 제2경인고속도로 하객 제이시 인근에서 7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등 9명이 다쳤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정부나 지자체 보조금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는 사회복지시설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현재까지 치료제가 없습니다. 여기에 아직까지 감염 원인도 명확하지 않아 공포감은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최초 발병 이후 현재까지 어떻게 확산되고 있는지 안수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가 흔히 아는 감기 바이러스 중 하나로 오래전부터 존재했습니다. 문제는 지난해 12월 중국 우한에서 등장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보는 형태라는 것. 사람이면 사람, 동물이면 동물. 같은 종 간의 감염을 일으키는 통상적인 바이러스와 달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동물 바이러스가 사람에 감염된 변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전자 염기 서열을 분석한 결과 박쥐에서 유래한 바이러스와 89% 이상의 유사성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신종 바이러스다 보니 치료 백신이 없을 뿐더러 감염 확산의 원인조차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는 실정. 현재 가장 유력한 확산 원인으로는 공기 감염이 아닌 사람의 침 등을 통한 비말 감염이 지목됩니다. 사람 간에 전염이 된다고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쨌든 변종인데 바이러스 자체가 사람 호흡기로 감염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염의 우려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이라든지 호흡기 증상이 있는 분들은 가능한 한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중국은 지난 23일 우한 폐쇄 조치를 내렸지만 현재 31개 지역에서 6천 명에 달하는 감염증 환자가 나타났고 130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중국을 제외한 동남아시아나 유럽, 미국 등에서도 확진자 100여 명이 발생했고 6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의학적인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중국을 직접 방문하지 않은 택시기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감염자가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는 2차 감염 사례도 처음 입증돼 공포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지난 27일 네 번째 확진자가 나타난 뒤 추가 발병 사례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28명이 의학적인 검사 대상으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 각국에서는 공항과 관광지 등에서 검역을 강화하고 우리나라와 미국 등 일부 국가는 전세기를 띄워 중국에 있는 자국민 기환 지원 조치를 취하는 등 2차 감염 등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9일까지 총 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확히 무엇인지 또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초롱 기자입니다. 이전까지 밝혀진 코로나 바이러스는 감기 바이러스 4종, 메르스와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종 등 총 6종입니다. 여기에 지난해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집단 폐렴의 원인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추가됐습니다. 증상은 발열 또는 기침 등 호흡기 증상으로 독감과 유사하며 심할 경우 사망할 수 있습니다. 우한시 등 중국 방문 후 14일 이내에 의심 증상이 발생할 경우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나 보건소 상담이 필요합니다. 일반 감기 걸리면 열나고 기침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목 아프고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증상이. 근데 우한에 갔다 온 사람 더 집중 관리 대상이고. 정확한 치사율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29일 기준 감염자 6천여 명에 사망 130여 명인 것을 미루어 볼 때 2% 정도로 추정됩니다. 바이러스의 전파력을 나타내는 예비 재생산 지수는 1.4에서 2.5로 독감과 유사합니다. 감염자의 침 등이 호흡기나 눈, 코, 입의 점막으로 침투될 때 전염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감염자의 침이 직접 점막에 닿거나
바이러스가 묻은 손으로 얼굴을 만질 경우 감염될 수 있는 겁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나 완치 치료제가 아직 없어 예방이 최선입니다.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말아야 하고 손은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씻어야 합니다. 이때 손바닥과 손톱 밑까지 꼼꼼하게 씻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 증세로 의료기관에 방문할 때에는 바이러스 전파를 막기 위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이렇게 손으로 코와 입을 막을 경우 바이러스가 옮겨질 위험이 있습니다. 때문에 마스크가 없다면 이렇게 옷소매로 코와 입을 가리고 기침해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초롱입니다. 중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일상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거리나 다중이용시설에는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이정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 도심, 시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상을 위협하며 변한 풍경입니다. 평소에는 인파로 붐비는 유명 쇼핑센터도 눈에 띄게 한산한 모습입니다. 이달 초 사드 위기 이후 처음으로 중국인 관광객 5천여 명이 이 쇼핑센터 일대를 방문하며 중국인 거리로 이름까지 붙었지만 이번 사태로 또다시 주춤하게 됐습니다. 시민들은 외출이 꺼려집니다. 아무래도 아기들이 있으니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죠. 어떻게 확진자가 얼마인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가는 시민들이 열화상 카메라에 잡힙니다. 전철역 대합실에서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경계에 나선 겁니다. 발열 감시를 통해 이상이 감지될 경우 곧장 보건소로 연계한다는 계획입니다. 저희가 체온을 일단 열화상 감지 카메라로 체온을 측정해서 거기에서 열이 좀 높게 나오신 분들은 2차 정밀 체크를 하시고. 방학이 끝나가는 학교도 비상입니다. 새 학기가 곧 시작되는 만큼 학부모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내 한 30% 학교 정도, 28.4%가 이제 개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 방역이라든가 소독 이런 것들을 좀 철저하게 하고 있고 사태를 좀 지켜봐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인천과 부천, 김포 지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리 대상자는 모두 43명. 백신이나 예방법이 없는 신종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이 평화롭던 일상까지 바꿔놨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합니다. 리포트 보고 왔는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불안감이 우리 지역사회 곳곳에도 점차 확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역별 대응 상황 더 깊이 짚어보겠습니다. 취재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데요. 이정하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날이 갈수록 상황이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지역의 유증상자에 대한 상황 좀 짚어볼까요? 네, 국내 첫 확진자죠. 중국 국적의 35살 여성이 지난 19일부터 인천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현재 건강 상태는 안정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외에도 현재 인천시는 모두 28명을 관리 대상자로 지정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요. 바이러스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10명, 중국 우한시를 다녀온 후에 증상을 보인 사람 8명, 그리고 보건소 등 의료기관을 통해 접수된 사람 10명, 이렇게 해서 모두 28명입니다. 현재까지 유증상자는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는데요. 확인한 바로는 인천 지역에는 인천의료원에 격리된 확진자 1명 외에는 의심 환자나 유증상자가 없습니다. 네. 또 앞서 리포트에서 부천 지역은 지금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 발열 증상자를 사전에 대비하고 있다는 내용 확인을 했는데요. 현재 부천시에는 능동감시 대상자가 모두 12명이 있습니다. 이 중 3명은 고열 증세를 보여서 검사를 진행했었는데 다행히도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김포에도 능동감시 대상자가 3명 있습니다. 1, 2차 확진자와 접촉했던 사람들인데요. 현재 자체 격리 상태로 김포시는 이들의 증상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네. 특이사항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지역 인천, 부천, 김포 상황 알아봤는데요. 거리에 마스크 쓴 시민들도 굉장히 많고 또 다중이용시설 이용도 줄어든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만큼 시민들이 우려가 크다는 건데 취재 직접 하시면서 어땠나요? 네, 맞습니다. 일단 거리에서 마스크 착용은 필수였고요. 특히 이달 초에 인천 송도에 중국인 5천 명이 방문했던 중국인 거리를 저희가 찾아가 봤는데 네. 이곳이 평소에는 아울렛이 밀집돼 있기 때문에 평일에도 중국인 관광객들이 쇼핑을 이렇게 즐기러 오는 곳이에요. 사람이 상당히 많이 붐비는 곳인데 사드 사태 이후로 다시금 좀 한국 관광이 되살아날 수 있을까 이런 기대를 했는데 그런 분위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상을 위협하면서 바뀐 풍경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리고 인천시
인천시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휴교나 또 개학 연기 등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서 유동적일 것 같습니다. 일단 학교의 방역 체계를 최대한 경계에서 강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인천시의 검역 대응 상황은 어떤가요?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인천시가 검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브리핑을 열고 현재 검역 상황을 설명했는데요. 현재는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지역 분구에도 마찬가지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해서 24시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역 의료기관 20개소에는 선별 진료소를 설치해서 만에 하나 있을 환자 발생에 대비를 하고 있고요. 지역 의료기관의 음압병상을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네. 또 박남춘 인천시장이 인천항을 찾아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점검을 했습니다. 오는 31일 단동에서 들어오는 대규모 중국인 단체 관광을 의식한 모습이었는데요. 일단 내일 모레 중국인 관광객이 대거 입국을 하는 만큼 긴장을 하고 지켜보겠다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 지역 상황 새로운 소식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아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난해 5월 국토부가 부천 대장신도시 조성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후 지역 시민단체는 환경 파괴를 우려하며 개발에 대한 반대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7월에는 이 같은 내용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도 접수했는데요. 이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 친화적 도시 개발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지 취재 기자와 전화로 이야기 나눠봅니다. 김진재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김 기자, 인권 친화적 도시 개발 생소하게 들리는데요. 이 토론회가 열린 배경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부천 지역 시민단체인 대장들녘 지키기 시민행동은 지난해 7월 대장 신도시 개발로 인한 환경 파괴로 부천 시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이 침해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는데요. 국가인권위원회는 개발 행위가 아직 진행되지 않아 구체적인 피해 사실이 없다며 이를 각하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이 시민단체가 제기한 환경권과 건강권 등 인권에 대한 문제를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또 이에 대한 정책적인 검토를 진행 중인데요. 이번 토론회도 이런 차원에서 마련됐습니다. 토론회에는 환경과 도시 분야 전문가들을 비롯해서 LH와 부천시 관계자 등이 패널로 참여했는데요. 대장 신도시 개발 사업의 주체인 국토부 관계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시민단체가 이 환경 파괴를 우려하는 것을 어느 정도는 중요하게 받아들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오늘 토론회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나요? 우선 오늘 토론회에서 첫 발제를 맡은 최진우 대장들녘 지키기 시민행동 정책위원장은 도시개발로 인한 환경권 및 건강권의 침해를 주제로 이야기했는데요. 최진우 위원장은 그동안 개발 사업과 관련해 제두름이나 금개구리 등 동물 보호에 대한 부분이 강조되면서 인간과 동물 중 어느 쪽이 더 중요한가라는 대결 구도로 논의가 진행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대결 구도가 아닌 동물과 인간에게 모두 중요한, 그러니까 인권 차원에서 이 개발에 대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는데요. 특히 대장 논습지는 부천시의 마지막 남은 논습지로 이곳에 개발이 진행될 경우 부천 시민들이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환경적인 피해를 입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최진우 위원장은 시민 공론화 과정을 통해 이러한 환경 우려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개발을 할 경우 그곳에 서식하고 있는 동물을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지역 주민들의 환경권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는 건데요. 이와 관련해서 또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나요? 토론회에 참석한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역시 도시개발에 있어 인권적인 관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원호 책임연구원은 그동안 도시개발이나 도시정비 과정에서 공익성 검증 부족이나 그린벨트 훼손 등의 한계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도시개발 전에 환경이나 교통뿐만 아니라 인권 차원에서의 영향평가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주민들의 삶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자는 건데요. 이원호 책임연구원은 이를 통해 개발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은 막고 긍정적인 영향은 증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런 논의에 대해서 LH나 부천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토론회에 참석한 부천시 도시전략과 관계자는 환경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도시개발이 이루어지도록 국토부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인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세밀히 검토한 뒤 적극적으로 관계기관과 협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토론회에는 사업 주체인 국토부가 참석하지 않았는데요. LH 역시 대장신도시 담당자가 아닌 타 부서 관계자가 참석하면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이 때문에 사업 주체들이 빠졌다는 점에서 추후 대장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인권에 대한 부분이 얼마나 반영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장신도시 개발과 관련해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또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진재 기자였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비리 수사에 나섰습니다. 주요 수사 대상은 아동시설의 먹거리 비용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노인시설의 생계비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입니다. 또 부동산 등을 도지사 허가 없이 처분하거나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시설 운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등입니다. 경기도는 정부나 지자체 보조금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29일 오전 10시 47분쯤 제2경인고속도로 하객-죄이시 인근에서 7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로 운전자 등 9명이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특히 사고 차량에 실려있던 페인트가 도로로 쏟아지면서 차량 정체를 야기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28일 밤 11시 52분쯤 부평구의 한 빌라 옥상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옥상에 있던 장독대와 집기류 등을 태우고 발생 10분 만에 진화됐는데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지점에서 담배꽁초를 발견한 점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9일 오전 11시 27분쯤 부평구의 한 아파트 2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주방 등을 태우고 발생 10분 만에 진화됐는데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잠에서 깨어나니 주방 가스레인지에서 불꽃이 보였다는 신고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평구와 인천시 교육청이 교육혁신지구를 부평구 전 지역으로 확대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부평구와 인천시 교육청은 29일 인천 로얄 호텔에서 이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부평구와 인천시 교육청은 앞으로 부평 마을학교 운영과 마을 교육활동과 양성 등 관련 사업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교육혁신지구 지정 4년 차인 부평구는 그동안 심정동 지역에서 마을 교육활동과 양성 등 마을 교육활동을 펼쳐왔습니다. 경기국제 e스포츠 대회가 5월 14일부터 나흘간 고양 킨텍스 플레이 엑스포 행사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에는 국내와 해외 32개 팀 130여 명의 선수가 참여해 배틀그라운드와 카트라이더 종목에서 기량을 겨루게 됩니다. 특히 아시아 국가 중심으로 열렸던 지난 대회와 달리 올해는 미국과 프랑스, 브라질 등 유럽과 북남미에서 10개국이 참여해 명실상부한 국제대회로 치러질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e스포츠 육성을 위해 아마추어 유망주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종사자 육성 사업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가장 추워야 할 1월이지만 연일 날씨가 무척 포근합니다. 목요일도 낮 기온 8도까지 오르며 3월 상순에 해당하는 기본 분포 보이겠는데요. 다만 강원 산간에는 폭설이, 해안에는 강풍이 이어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간 날씨 볼까요? 1년 중 가장 추운 시기 1월이지만 올겨울은 추위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포근한데요. 주 후반에는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겠지만 여전히 예년 기온을 웃돌겠고요. 겨울다운 추위는 다음 주 중반에야 찾아올 전망입니다. 목요일 전국 날씨 보시죠. 제주 산간에는 토요일까지 최고 5cm의 눈이 더 내리겠고요. 이미 30cm의 눈이 내린 강원 산간은 토요일까지 최고 10cm의 눈이 더 오겠습니다. 목요일도 내륙은 구름만 많겠고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목요일 아침 기온 서울 1도, 광주 2도, 부산 4도 등 전날보다 2, 3도가량 낮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8도, 대전과 대구 9도, 부산 11도 등으로 전날보다 1, 2도가량 낮겠습니다. 우리 지역 바다 날씨 보시죠. 서해상 하늘 구름 많겠고요. 파고는 0.5m까지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